어그로를 끌기 위한 언론인들의 날조, 아니면 이득을 취하기 위한 선수 혹은 구단에서 하는 날조, 또 자신이 서포트하는 팀이나 선수를 찬양하기 위한 팬들의 날조 등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인 만큼 축구판에는 날조가 판을 치는데요. 자, 오늘은 지난 영상들에 이어 축구계 최악의 날조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 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축구 이야기. 그럼 다들 준비됐나? 가자! 킬리안 음바페는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다? 2019년 PSG와 모나코의 경기에서 음바페가 무려 시속 38km를 찍었다면서 우사인 볼트가 100m 세계 신기록을 세웠던 당시 속도인 37.58km를 넘어서는 수치라며 온갖 언론에서는 음바페가 볼트보다 빠르다고 호들갑을 떨었는데요. 그래서 음바페의 시속 38km가 언론에서 퍼뜨린 날조냐고요? NO! 음바페가 진짜 38km 찍었던 건 리얼 팩트 감동 실화인데, 사실 문제는 그게 아니라 음바페의 기록은 순간 최고 속도였고, 그 기준이 됐던 볼트의 시속 37.58km는 최고 속도가 아니라 100m 평균 속도였던 것. 그러니까 정지된 상태에서 요이 딱 하자마자 반응하고 출발하는 초반의 느린 시간까지 모두 포함된 기록이었던 거죠. 실제로 세계 신기록 달성 당시 볼트의 순간 최고 시속은 44.74km까지 찍었다고 하니 애초에 음바페가 비빌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퍼거슨은 심판에게 롤렉스를 매기고 매수했다? 가끔 보면 퍼거슨이 예전에 심판들을 롤렉스로 회유해 자기 뜻대로 경기를 풀었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애초에 날조에다 망상까지 첨가된 얼토당토 않는 얘기인데요. 일단 이 롤렉스 심판 매수설의 시작은 2019년 주세페 팔리아라라는 에이전트가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흘러나왔는데, 당시 한 기자가 신분을 숨기고 잠입 취재하는 과정에서 팔리아라가 허세 가득한 자세로 내가 임마 옛날에 버거슨한테 챔스 유벤투스전을 주작해주는 대가로 3만 파운드짜리 금장 롤렉스를 찔러줬다 아이가! 라는 녹취가 공개됐는데요. 그리고 이 미친 소식은 전 세계에 대서특필됐지만 그 어떤 증거도 없는 일방적인 말뿐이라 당연히 퍼거슨은 조사조차 받을 일이 없었고, 솔직히 퍼거슨은 당시 맨유에서 받는 연봉이 얼만데 고작 5천만 원짜리 시계 하나 받고 주작을 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잖아요. 여튼 금세 여론 분위기는 팔리아라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 허풍 딴 것이라는 결론으로 흘러갔고, 이 사건도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죠. 그리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데 왜 퍼기하면 또 압박감을 주는 시계 퍼포먼스 퍼기 타임이 유명하잖아요. 거기다 오랜 시간 잉글랜드를 지배했고, 그러면서 갑자기 앞뒤 내용은 다 자르고 교묘하게 퍼거슨, 심판, 롤렉스, 매수, 이것들이 짬뽕되더니 어느새 퍼거슨이 롤렉스로 심판들을 매수했다 라는 괴소문이 퍼지게 된 것. 그러니까 이건 퍼기가 심판을 매수했다는 기사나 의혹 같은 거 하나 없는 누군가의 망상에서 시작된 엉터리 날조썰인 거죠. 퍼거슨 메시 헤딩골 드립의 진실. 0809 시즌 바르셀로나와의 챔스 결승을 앞두고 퍼거슨은 바르셀로나가 우승할 확률은 메시가 헤딩골을 넣을 확률과 같다 라는 오만한 발언 이후 경기에서 메시에게 헤딩골을 두드려 맞고 부들부들하다 맨유가 2대0으로 패했다 라는 이야기로 많이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퍼거슨은 경기 전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는데요. 오히려 퍼거슨은 인터뷰에서 바르셀로나는 가장 기세가 좋은 팀이라는 둥, 메시는 판타스틱 플레이어라는 둥 상대를 존중하는 발언을 보였죠. 근데 왜 이런 날조썰이 퍼지게 됐냐? 일단 당시 통곡의 벽이라 불린 퍼디난드와 비디치에다 반대썰을까지 있는 맨유의 수비진을 작은 신장의 메시가 헤더로 골을 넣는다? 거기다 퍼거슨이 종종 언론에서 불막 가득한 인터뷰를 즐겼던 이미지와 또 전년도 챔피언이었던 맨유가 무너진 서사까지, 이거 영화 한 편 뚝딱 나오는 소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퍼거슨의 메시 헤딩 드립은 국내에서만 퍼진 누군가의 날조썰이라는 사실. 제대로 낚여 헛발질 똥볼찬 아마드 디알로. 2025년 3월 아스날과 맨유의 경기를 앞두고 트위터에는 마갈량이스의 한 인터뷰 짤이 돌아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훗만날 맨유 공격수들 중 특별히 두려운 선수가 있나요? 글쎄요. 맨유 공격수들 전부 합친 것보다 제가 골을 더 많이 넣었을 텐데요. 라는 내용의 짤이었고, 이에 긁힌 맨유의 아마드 디알로는 냅다 트위터에다 얼마 전 FA컵에서 지르크지가 아스날을 탈락시키는 골을 넣었던 짤을 첨부하며 맞불을 놓고 갑자기 프락스를 밟았죠. 근데 웃긴 게 이 마갈량이스의 인터뷰 짤은 누군가 만든 날조된 구라짤이었고, 제대로 낚인 디알로는 혼자 섀도복싱을 오지게 해버린 것. 그리고 이를 본 아스날의 한 팬은 선수가 가짜 인터뷰에 끌켜 방구석에서 기배나 뜨고 있으니까 팀이 저 아래 하위권에 처박혀있지 헤휴 라며 맵게 팼고, 그 덕분에 부끄러움은 맨유 팬들의 몫이 됐죠. 전 세계를 속인 충격적인 축구 국가대표팀. 2010년 9월 바레인 국대는 아시안컵을 앞두고 웜업할 평가전 상대가 필요했고, 그렇게 토고 국대와 A매치가 성사됐는데요. 그리고 경기는 바레인의 3대0 승리로 끝이 났는데, 뭔가 찌름함을 감지한 당시 바레인의 감독 요제프 히커스베르거는 이번 경기는 그냥 지루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상대팀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완전 형편없었고, 우리 팀은 발전시킬 기회를 낭비했습니다 라며 어쩌면 상대에 대한 존중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센 워딩을 박았는데요. 그리고 이 소식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바로 다음날
토고 국대는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우리는 3일 전에 네이션스컵 예선을 치렀고 바레인으로 우리 국대팀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라는 당황스러운 이야기에 팬들은 그럼 바레인 선수들과 팬들 심판까지 뭐 어디 귀신에 걸려 유령이랑 축구한 거냐며 어리둥절해. 그리고 바레인 축협 측에서는 토고 축협 측과의 서명과 선수당 명단 및 여권 등 모든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경기를 추진했다며 땀을 삐질삐질 흘렸죠. 이어 조사를 진행해본 결과 경기를 뛴 선수들은 아마추어 수준에서 뛰는 무명의 선수들이었고 이 경기는 전 토고 대표팀 감독이었던 찬일레 바나가 과거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실들을 날조한 뒤 바레인 축협을 속여먹었던 것. 그리고 이 경기를 추진한 바나가 자격정지를 먹으면서 그저 돈에 눈이 먼 전 감독과 또 바레인의 허술한 행정문제 해프닝으로 끝이 나는 듯 보였는데 갑자기 배우의 싱가포르 승부조작 브로커로 유명한 페루말이 연루되어 있다는 소식이 퍼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는데요. 이에 격분한 토고 축협 측은 파나 감독을 축구계에서 퇴출시켰고 피파 또한 A매치 개최 시 거쳐야 할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계기가 됐죠. 나이를 20살 넘게 속인 축구선수? 2014년 17살의 카메룬 출신 유망주 조셉 미날라가 라치오 유스팀에 입단하자 그의 실력보다는 10대라고 믿기 힘든 성숙한 외모에 더욱 큰 관심이 쏟아졌는데요. 이에 팬들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거 나이 속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스멀스멀 퍼져나왔죠. 근데 그런 의혹에 기름을 붓듯 세네갈의 한 언론에서 충격! 라치오 유스 미날라의 나이는 17세가 아니라 42살이다! 라는 타이틀로 미날라가 아프리카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나이를 속이고 라치오와 계약한 것이라고 자백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이에 전세계 언론들은 조회수 달달할 것 같은 스멜에 팩트체크 하나 없이 앞서서 기사를 퍼나르기 시작. 그렇게 국내에도 해당 기사가 수입됐는데요. 점점 일이 커지자 이탈리아 축구연맹과 검찰까지 나서 공식적으로 조사에 착수. 미날라의 출생 증명부터 현지 병원 기록, 가족관계 증명서 등 모든 공문서를 철저히 교차 검증했고 미날라의 나이는 17살이 맞다는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게 됐죠. 당연히 미날라도 이 허위 자백 날조 기사에 대해 전면으로 반박했지만 그 누구도 흥이 식는 소리에는 관심이 없었고 계속해서 미날라의 실력보다는 노안에만 포커스가 맞춰진 채 조롱받다 결국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저 그런 선수로 전락하게 된 미날라. 본인 피셜로는 어린 시절 여러 빅클럽들의 관심을 받은 적도 있었지만 축구 외적인 문제를 겪은 정신적 고통이 자신의 성장에 발목을 잡았다고 밝히기도 했죠. 경기를 연기시키려고 소속 선수를 암살한 구단이 있다? 2018년 아일랜드의 하부팀 발리브렉 FC는 주말 경기를 앞둔 상황에서 팀의 때 선수들이 부족했고 규정상 몰수패와 함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 몰렸는데요. 이에 발리브렉 구단은 짱구를 쓱 굴리다가 한 가지 결론에 도달. 그리고 얼마 후 발리브렉 소속 스페인 출신의 페르난도 누노 라푸엔테가 훈련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퍼졌고 이에 리그 사무국은 주말에 예정되어 있던 발리브렉의 경기를 연기시킨과 동시에 다른 팀들의 경기에서는 킥오프 전 페르난도를 위해 1분간 묵념을 하고 검은 원장을 차고 뛰면서 글을 기렸죠. 이후 리그 사무국에서는 유가족을 돕고 조문을 가기 위해 구단에 연락을 취했는데 페르난도의 시신이 이미 스페인으로 옹구되었습니다 라며 황급히 둘러대듯 답하는 발리브렉의 관계자. 이에 뭔가 꺼려함을 느낀 사무국은 병원을 수소문한 끝에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최근 아일랜드 전역 그 어디에도 페르난도라는 사람의 교통사고 사망 기록이 없다는 사실. 그리고 페르난도와도 연락이 닿았는데 페르난도는 당시 팀을 나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고 사망 소식이 퍼질 당시 집에서 플스를 때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벌금 푼돈 몇 푼 아끼려고 선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가 답보록나 전 세계적 망신을 당한 발리브렉은 공식 사과문과 함께 리그 사무국으로부터 무거운 징계와 벌금을 맞으면서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그대로 몸소 보여주게 됐죠. 여담으로 페르난도는 다리 하나 정도 부러졌다고 할 줄 알았는데 아예 죽여버릴 줄은 몰랐네요 라며 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